등 정계 지도자들과 만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김대중과의 접촉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번에 그때 장준하와 논의한 반유신 투쟁 계획을 증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없으니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장준하의 반유신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증언은 장준하의 무력 봉기설입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장준하는 늘 말없이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단순한 정권이 아니고 관동군에서부터 이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뿌리를 가진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너무 쉽게 보고 그리고 이 정권을 학생운동 차원에서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상적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장 선생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총을 가진 군대만이 군사 정권을 청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학생들은 막 반발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 쿠데타 악순환에 우리도 같이 휘둘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장 선생님은 아니다. 애국적 군인이 양심적 군인이 있는 한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럼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총으로 세워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총을 가진 군대뿐이다. 평생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지켜온 장준하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유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준하가 은밀하게 준비했던 대대적인 반유신 투쟁 계획 중에서 따라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장준하의 쿠데타설입니다. 장준하가 목숨을 걸겠다고 선언한 그의 마지막 반유신 투쟁 계획의 거사일은 75년 8월 18일, 그러니까 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준하, 그의 마지막 반유신 투쟁 계획의 의미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장준하가 유신 정권에 있어서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이때 한 일본인의 발언은 우리를 당황케 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일본 제국 최후의 군인이라 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大統領はあれだけ長くやってですよ。それでお金は一銭も貯めないし、それから自分の娘とか親類をですね、金持ちとか権力者と結婚させたりね、刑罰を作ったりね、全くしてないでしょ。でこれはね、日本の軍人ですよ。日本の伝統です。侍の伝統です。清廉潔白のね。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말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28살까지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희는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의 군사 간부학교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특등 일본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추진한 대외 정책은 한일협정 체결이었습니다. それは日本に対する親近感じゃなしに
日本と同じようなところまで韓国を、高めようと、そういうことですね。それはありました。それはもうあらゆるところにありました。日本と同じところまでね。で、政治家が、腐敗をしないようにとかね。日本と同じところまで持ってこようとしたことはいくらでもあります。だけど、日本に親近感ということは別ですね。みんな韓国のためです。 장준하는 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를 외칩니다. 일본의 학도병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에 투신했던 장준하는 스스로 일본군이 됐던 박정희와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장준하는 한일협정을 굴욕 외교로 보고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투쟁 연사가 됩니다. 한일 협정을 추진하는 박정권의 민족주의는 사치스러운 외국의 호텔에서 향수에 젖어 흐르는 눈물입니다. 당연히 받을 청구권 대신 일본의 경제협조를 끌어들여 우리의 살림을 맡기는 것은 매국 외교이며 한마디 반항도 못하는 정부의 자세는 굴욕적 자세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시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정권 대표 이동원 마침내 외국장관 한일협정은 체결됩니다. 밀실협상으로 진행된 한일협정에서 우리 민족의 정당한 청구권과 맞바꾼 것은 헐값의 경제협력이었습니다. 장준하가 한일협정을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독립지사 출신인 그의 민족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본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한일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래지 않아 한국의 실업가들은 일본 업계의 매판 자본가로 전락하고 반민족적 군상이 다시 날뛰고 그들을 발판으로 하여 불순한 정치 자금의 끈앞풀이 우리나라 정계를 좌우하게 될 우려는 너무나 많다. 사상계의 폐간으로까지 이어진 장준하의 발언은 이후 현실로 드러납니다. 국회의원 김두한이 똥물을 던지며 비판했던 사카린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66년 한국 비료는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해 들어와 엄청난 이득을 거둡니다. 정치 자금을 둘러싸고 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한 대표적인 부정부패였습니다. 정경유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아주 대표적으로 정경유착이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관료들이 이 정부에서 퇴임을 하면 중요한 기업 같은데 고문으로 가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델을 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본식 모델의 영향. 그러니까 소위 일본을 일본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도 한국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 전체가 어떤 정부와 기업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수왕초 박정희. 사카린 사건 이후 장준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편향적인 경제정책